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지고 있다면 그래도 가만히 계실 건가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암 환자들이 모르고 있는 6가지 치명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는 순간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5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환자분이 단순한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오셨을 때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암이 뼈, 뇌, 간, 폐, 림프절, 복막으로 전이됐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6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정보를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암전이란 무엇일까요? 암세포가 처음 생긴 곳에서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이동해서 다른 장기의 자리를 잡고 다시 자라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는 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이가 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생존율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암 사망의 약 90%가 전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이는 어디로 퍼지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뼈전입니다. 암이 뼈로 퍼지는 것을 뼈전이 또는 골전이라고 합니다. 뼈전이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 다양한 암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뼈전이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입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관절통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척추뼈, 골반뼈, 넓적다리뼈, 갈비뼈 같은 곳에 주로 생기는데 그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면 더 아픕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쉬어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참을 만한데 밤만 되면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고 몇 주 이상 계속됩니다. 이런 패턴의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뼈전이 증상은 골절입니다. 암세포가 뼈속으로 파고들면 뼈를 이루고 있는 칼슘 성분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뼈가 약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마치 나무 기둥 속이 다 썩어서 겉만 남아있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별로 세지 않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계단을 오르다가 심지어 기침을 하다가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뼈에 전이가 있으면 척추가 내려앉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나 등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골절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 증상입니다. 척추뼈는 안쪽에 척수라는 중요한 신경 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들이 우리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척추뼈에 암이 생기면 이 신경들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목 부위 척추에 전이가 있으면 팔이나 손의 힘이 약해집니다. 젓가락질이 힘들어지고 단추를 잠그기 어려워지고 물건을 자주 떨어뜨립니다. 팔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허리 부위 척추에 전이가 있으면 다리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리 힘이 빠지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다리가 저립니다. 더 심해지면 대소변을 조절하는 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는 혈액 검사 이상입니다. 뼈가 파괴되면서 뼈속의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정상 칼슘 수치는 대략 8점에서 10.5 사이인데 뼈 전이가 있으면 이 수치가 11이나 12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슘 수치가 높아지면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생깁니다.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정신이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심하면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기검진 때 혈액 검사를 하시면 칼슘 수치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사시는 62세
박모 씨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있으니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특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다리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허리뼈 여러 곳에 암이 전이되어 있었고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마비는 면했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다리를 쓸 수 없게 될 뻔했습니다. 지금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통증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뼈 전이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CT, MRI, 뼈 스캔 같은 검사를 통해 뼈 전이를 확인합니다. 뼈 전이가 확인되면 여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뼈를 강화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 이미 생겼거나 생길 위험이 크면 수술로 뼈를 고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더 많은 치료 옵션이 있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이는 뇌전이입니다. 뇌전이는 암세포가 뇌로 이동해서 뇌 조직 안에 자리를 잡은 것을 말합니다. 폐암, 유방암, 대장암, 신장암, 흑색종 등에서 뇌전이가 잘 생깁니다. 뇌전이의 특징은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뇌에 작은 종양이 몇 개 있어도 크기가 작으면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커지거나 중요한 부위에 생기면 분명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뇌전이의 첫 번째 증상은 두통입니다. 물론 두통은 매우 흔한 증상이고 대부분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등으로도 두통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두통이 위험한 두통일까요? 뇌전이로 인한 두통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두통입니다. 예전에는 두통이 없었는데 최근에 새로 생긴 두통이거나 평소 두통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두통입니다. 지속적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동안 계속됩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통의 강도가 세지고 횟수가 늘어납니다. 아침에 더 심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두통이 가장 심하고 일어나서 활동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진통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일반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패턴의 두통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구역질과 구토입니다. 뇌 전이로 인해 뇌압이 올라가면 구역질과 구토가 생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역질이 심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치료 부작용으로 구역질을 경험하시는데 이것과는 다릅니다.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구역질은 항암제를 맞은 후 며칠 동안 나타나고 그 후에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뇌압 상승으로 인한 구역질은 치료와 상관없이 계속 나타나고 토하고 나서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야와 시력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전이가 시신경 주변이나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생기면 여러 가지 시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 하나인데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입니다. 시야 일부가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이 안 보이거나 가운데가 뿌옇게 보입니다. 시야가 왜곡됩니다. 직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물체가 찌그러져 보입니다. 시력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며칠 사이에 눈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기능과 감각 이상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움직임과 감각을 조절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 전이가 생기면 그 부위가 담당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의 힘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팔을 들기 힘들거나 왼쪽 다리를 끌면서 걷게 됩니다. 얼굴 한쪽이 마비됩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눈이 잘 안 감깁니다.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한쪽 몸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잘 못 느낍니다. 균형을 잡기 힘듭니다. 어지럽고 비틀거리며 넘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 증상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기능의 변화입니다. 뇌전이가 전두엽이나 측두엽 같은 부위에 생기면 정신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약속을 까먹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평소에는 온순했는데 갑자기 화를 잘 내거나 무관심해지거나 우울해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말이 이상해집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말이 어눌해지고 횡설수설합니다. 이런 변화는 본인보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는 경련 발작입니다. 뇌전이 환자의 약 20에서 40%에서 경련 발작이 나타납니다. 경련은 뇌의 신경세포들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흥분해서 전기 신호를 마구 보내는 상태입니다. 전신 경련은 의식을 잃고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떨립니다. 부분 경련은 한쪽 팔이나 다리만 떨리거나 얼굴 일부가 실룩거립니다. 처음 경련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이므로 반드시 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 전이가 의심되면 뇌 AMRI나 CT 검사를 합니다. AMRI가 더 정확하게 작은 병변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뇌 전이가 확인되면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로 종양만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고 전내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종양이 하나이고 크기가 크면 수술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뇌압을 낮추는 약을 쓰고 경련을 예방하는 약을 먹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전이는 간전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해독 작용을 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소화를 돕는 담즙을 만들고 혈액 응고에 필요한 물질을 만듭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전이는 증상이 없고 CT나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로만 발견됩니다. 하지만 전이가 진행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간전이의 첫 번째 신호는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오르는 것입니다. 간세포가 손상되면 간세포 안에 있던 효소들이 혈액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 AST, RT 같은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물론 간 수치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지방간이 있을 때, 간염이 있을 때, 어떤 약을 먹을 때도 간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이 특별히 술을 마시거나 새로 약을 시작한 것도 없는데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간전이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기검진 때 혈액 검사를 하시면 간 수치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상은 황달입니다. 황달은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 황달이 생길까요? 간에서는 담즙이라는 소화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담즙 안에는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담즙은 담관이라는 통로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서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그런데 간전이로 인해 담관이 막히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고 이것이 피부와 눈에 쌓여서 노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황달이 생기면 소변 색깔도 변합니다. 소변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 색깔처럼 변합니다. 대변 색깔도 변합니다. 정상적으로 대변은 갈색인데 황달이 있으면 대변 색깔이 회백색이나 연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매우 가렵습니다. 빌리루빈이 피부에 쌓이면 가려움증이 생겨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할 수 있습니다. 황달은 매우 중요한 신호이므로 황달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수입니다. 복수는 배 안에 물이 차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복강 안에 아주 소량의 액체만 있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복강에 물이 많이 고입니다. 왜 복수가 생길까요? 간에서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알부민은 혈액 속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혈액 속 수분이 복강으로 빠져나갑니다. 또한 간이 나빠지면 간으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서 물이 복강으로 새어나갑니다. 복수가 조금 차면 배가 조금 나온 것처럼 보이고 배가 팽팽한 느낌이 듭니다. 복수가 많이 차면 배가 많이 불러오고 배꼽이 튀어나옵니다. 평소 입던 옷이 안 맞고 허리띠를 풀어야 합니다. 복수가 많으면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복수가 횡격막을 밀어 올려서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워있으면 더 답답해서 앉아서 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신 증상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음식을 보면 구역질이 나고 먹고 싶지 않습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먹지 못하니 살이 빠집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오른쪽 윗배가 불편합니다. 간이 커지면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무겁고 답답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몇 주 이상 계속되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58세 김모 씨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수술 후 1년쯤 지났을 때부터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수술 후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정기 검진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간에 여러 개의 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감 치료로 종양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간 전이가 의심되면 복부 초음파, CT, MRI 같은 검사를 합니다. 간 전이가 확인되면 치료 방법은 전이의 개수, 크기,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이가 몇 개 안 되고 크기가 작으면 수술로 제거하거나 고주파 치료로 태울 수 있습니다. 전이가 여러 개면 항감 치료나 표적 치료를 합니다. 복수가 차면 이뇨제를 쓰거나 배의 바늘을 찔러서 물을 빼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전이는 폐전이입니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폐전이는 여러 암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 신장암, 육종 등에서 폐로 전이가 잘 됩니다. 폐전이의 특징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폐에 1cm 정도의 작은 결절이 여러 개 있어도 전혀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CT를 찍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이가 진행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폐전이의 첫 번째 증상은 기침입니다. 기침은 폐나 기관지에 자극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방어 반응입니다. 폐전이로 인해 기관지가 자극받으면 기침이 생깁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마른 기침이었다가 점점 가래가 나옵니다. 가래 색깔이 노랗거나 녹색입니다. 심하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래에 피가 보이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폐조직이 종양으로 많이 차지되면 산소 교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평소에는 계단을 올라갈 때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쉬어야 합니다. 빨리 걷기가 힘들고 언덕을 오르기 힘듭니다. 누워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숨쉬기가 더 편합니다.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잠을 잘 때도 숨이 차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슴 통증입니다. 종양이 흉막이라는 폐를 감싸는 막을 침범하면 가슴 통증이 생깁니다. 가슴 한쪽이나 등 쪽이 아픕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거나 기침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거나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통증입니다. 네 번째는 흉수입니다. 흉수는 폐와 가슴벽 사이 공간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공간에 아주 소량의 액체만 있는데 폐전이가 있으면 흉수가 많이 고일 수 있습니다. 흉수가 차면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서 숨이 더 찹니다. 흉수가 많이 차면 병원에서 바늘을 찔러서 물을 빼내야 합니다. 하지만 흉수가 계속 차서 반복적으로 빼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 증상입니다. 숨이 차니까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하니 입맛이 없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밤에 숨이 차서 잠을 설치니 낮에 더 피곤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폐 전이가 의심되면 가슴 CT를 찍습니다. CT에서 폐의 결절이 보이면 크기, 개수, 위치를 확인합니다. 폐 전이가 확인되면 치료는 전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이가 몇 개 안 되면 수술로 제거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이가 여러 개면 항감 치료나 표적 치료를 합니다. 흉수가 차면 흉막 유착술이라는 시술로 흉수가 다시 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전이는 림프절 전이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몸에 림프관이라는 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고 이 관들 사이사이에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콩 모양의 작은 기관인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세포 같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가 림프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림프절에서 걸리면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림프절 전입니다. 림프절은 온몸에 있지만 특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배 안쪽, 가슴 안쪽입니다. 겉에서 만져지는 림프절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을 만져봤을 때, 겨드랑이를 만져봤을 때, 사타구니를 만져봤을 때 이전에 없던 혹이나 멍울이 만져지면 림프절이 커진 것일 수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는 어떤 느낌일까요? 딱딱합니다. 정상 림프절은 부드러운데 암이 전이된 림프절은 돌처럼 딱딱합니다.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상 림프절은 손으로 누르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암이 전이된 림프절은 주변 조직에 달라붙어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감염으로 림프절이 부었을 때는 아프고 열이 나는데 암 전이는 대부분 통증이 없습니다. 계속 커집니다. 감염으로 부은 림프절은 며칠 지나면 작아지는데 암 전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배 안쪽이나 가슴 안쪽의 림프절은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이런 림프절 전이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CT나 PAT 검사로만 발견됩니다. 하지만 림프절이 많이 커지면 주변 장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배 안쪽 림프절이 크면 배가 더부룩하고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부릅니다. 가슴 안쪽 림프절이 크면 기관지나 식도를 눌러서 기침이 나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면 초음파나 CT로 확인합니다. 림프절이 커져 있으면 바늘로 찔러서 세포 검사를 합니다. 암세포가 나오면 림프절 전이로 확진됩니다. 림프절 전이의 치료는 원바람의 종류와 전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로 림프절을 제거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합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이는 복막전이입니다. 복막은 배 안을 덮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위, 장, 간 같은 복부 장기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복막 전이는 암세포가 복막에 씨를 뿌리듯이 여기저기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복막 전이는 주로 위암, 대장암, 난소암, 췌장암 같은 복부 장기의 암에서 잘 생깁니다. 복막 전이의 첫 번째 증상은 복통과 복부 불평함입니다. 배 전체가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이 듭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 배 전체가 불편합니다. 통증은 심하지 않지만 계속 불편한 느낌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소화장애입니다. 복막 전이가 있으면 장의 움직임이 방해를 받습니다.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게 느려지고 막힙니다. 밥을 먹으면 금방 배가 부릅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팽팽하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음식이 당기지 않고 먹고 싶지 않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생깁니다. 음식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습니다. 심하면 실제로 토합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변이 잘 안 나오고 가스도 잘 안 나옵니다. 더 심해지면 장이 완전히 막혀서 장폐색이 올 수 있습니다. 장폐색이 오면 배가 심하게 아프고 배가 풍선처럼 부풀고 토하고 변과 가스가 전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수입니다. 복막 전이가 있으면 복수가 잘 생깁니다. 복수가 조금 차면 배가 조금 나오고 많이 차면 배가 많이 불러옵니다. 복수 때문에 배가 무겁고 움직이기 힘듭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복수를 빼내면 일시적으로 편해지지만 다시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살이 빠집니다. 몇 달 사이에 체중이 5kg 이상 줄어듭니다.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복막 전이가 의심되면 CT나 PAT 검사를 합니다. 복수가 있으면 복수 천자를 해서 복수를 뽑아내고 검사합니다. 복수에서 암세포가 나오면 복막 전이로 확진됩니다. 복막 전이의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같이 합니다. 복수가 차면 이뇨제를 쓰거나 복수 천자를 반복합니다. 장이 막히면 수술로 막힌 부분을 풀어주거나 우회로를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암이 전이됐을 때 나타나는 6가지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뼈 전이, 뇌 전이, 간 전이, 폐 전이, 림프절 전이, 복막 전이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전이는 아닙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다 뼈전이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 근육통이나 디스크입니다. 두통이 있다고 다 뇌전이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입니다. 숨이 차다고 다 폐전이는 아닙니다. 심장질환이나 빈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들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전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새로 생기고 며칠이 아니라 몇 주 이상 계속되고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기나 2기 같은 초기 암 환자분들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기 암에서 하루아침에 전신전이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3기 이상의 진행성 암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미 전이나 재발을 경험하신 분들은 몸의 변화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면 다음 검진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연락해서 검사를 앞당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불안은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신호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이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방법이 더 많고 증상 조절도 더 쉽고 삶의 질도 더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료진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이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알리시고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에게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제 암의 종류에서 전이가 잘 생기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둘째, 얼마나 자주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셋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해야 합니까? 넷째, 전이 예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섯째, 전이가 발견되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진료 때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새로운 증상이 생기거나 기존 증상이 변하면 기록해두고 병원에 알리세요.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걷기,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고기, 생선, 계란, 콩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채소와 과일도 골고루 드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여섯째,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이 몸에서 느끼는 변화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것을 의료진과 나누는 것이 최선의 치료를 받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암투병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유익한 의료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 목적입니다. 실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완쾌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